안녕하세요. 생각하고 글로 적는 에세이 켈리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매주가 고민이네 아주. 최근에 또 우리 친구들이 왔다 가기도 하고 집에도 손님이 왔다 가는데 다 또래다 보니까 지금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연애에 관해 대해 좀 얘기해볼까 합니다. 지난 영상에 제가 타로점 보고 왔다고 했잖아요. 연애운 보고 왔는데 적당히 해야 만나지 기준이 너무 높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했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준이 높아졌다는 게 정말 과학적인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어릴 때는 재고 따지는 게 좀 덜 하죠. 왜냐면 나도 성숙해지는 과정이고 상대도 성숙해지는 과정에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생각도 클 대로 커버리고 내 삶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꾸려가고 이제 안정화가 되어가는 시기잖아요. 근데 그 시기가 돼서 그 기준에 맞는 사람과 만난다는 게 확률이 정말 높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 이 나이쯤 되니까 시작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시작이 굉장히 쉬웠어요. 가볍게 시작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되게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30대 중반이니까 그게 어떤 의미냐면 신중해진다는 게 내가 이 다음에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내 마지막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별이 또 찾아온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왜냐면 이별을 겪어봤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게 이별이 나한테 주는 타격감을 아는 거예요. 후유증이 생겨요. 어떤 후유증이냐면 그냥 개인적으로 감정이 좀 힘든 거라기보다는 그 상황 자체가 약간 이해하고 싶어지지 않는, 또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가 약간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저는 연인 사이는 서로를 얼마나 내 의식 안에 두느냐가 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굿모닝 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굿나잇 하고 이거는 꼭 하려고 하거든요. 그 외에 다른 거는 딱히 바라본 적도 없고 내 시간을 상대한테 얼마나 공유하려고 노력하느냐 약간 이게 저의 연애의 핵심인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 그냥 그렇게 잘 하더라고요. 저는 물론 진짜 잘해요. 상대가 저한테 뭐라고 이게 서운해 라고 해본 적이 없을 만큼 저는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맨날 우스갯소리로 농담 반 진담 반 저는 제가 이상형이라 그래요. 나처럼 연애하는 사람 만나고 싶다. 왜 그런 남자가 없지? 내가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참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남이랑 다를 게 뭐야? 약간 이렇게. 어쨌든 핵심은 상대방이 나를 기다리지 않게끔 배려해주는 거인 것 같거든요. 시간 운용에 관한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지금 말하다 보니까 약간 그러네. 내가 내 시간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가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하염없이 기다리지 않도록. 진짜 저는 연애하면서 싸워본 적이 없어요. 남들이 도대체 뭘 가지고 저렇게 싸우나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나는 연애할 때 안 싸워 라고 얘기했을 때 반응들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어떻게 그러냐.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평소에 대화를 엄청 많이 해서 그렇다 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평균적으로 연애를 하면 상대방이랑 전화를 되게 길게 하는 편이고요. 가까이에 있으면 진짜 대화를 많이 해. 오늘 하루에 대한 것들이 보통인데 내가 겪었던 일, 내가 생각했던 문제, 내가 해결했던 상황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시시콜콜 내가 잘난 면 못난 면을 그냥 다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편한 사이가 되고 그러면 서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싸우지 않고 오랜 기간 연애를 했던 친구들과의 연애 그 습관을 보면 정말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해. 그래서 대화를 하는 중에 갈등도 해소가 되고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연애도 처세술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너무 다른 개인이 인연이 조금 더 깊어져서 시간을 공유하는 사이가 된 거잖아요. 완전 생판 남이던 사람이 만났으니까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게 맞잖아. 제가 그렇게 하는 것에 비해서 상대방은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받기만 하고 나를 일상의 순위에서 자꾸 제끼는 거야. 내가 다 그래 하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오래 연애를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잠깐 스치고 마는 인연이 되는 것 같아요. 됐던 것 같아요. 최근에 몇 년 동안은. 연애를 좋자고 하는데, 행복하자고 하는데 싸우는 게 의미가 있어? 이러면 보통 싸워야 서로를 이해한대요.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싸우면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쭉 행복하고 싶지, 그 싸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고 감정을 소모시키고 싶지 않아요. 만약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냥 포기하고 단념해 버리는 것 같아요. 이런 건 또 포기하고 단념이 잘 돼요. 그렇게 살아와서 그런지. 사실 마지막 연애 때도 그냥 제가 눈 감고 넘어가면 넘어갈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내가 충분히 쏟은 그 정성에 비해서 돌아오는 게 실망감이니까 지금 나이에 와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냥 주체적으로 혼자 내 삶을 꾸리면 꾸렸지, 누구 눈치 봐가면서 그게 말과 행동을 봐주면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막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인 거죠. 아무튼 다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후에 만나는 사람은 저랑 같은 연애관을 가진 사람이면 좋겠어요. 내 시간을 공유하는 것이 소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게 사실 의지의 문제거든요. 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변하지 않는다기보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가 나이를 먹을수록 점차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왜 그러냐면 제가 변했거든요.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원래 정말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20대 초반의 연애가 굉장히 짧았어요. 저한테 뭔가 마음에 안 들게 해. 저한테 막 싸움을 걸어. 그러면은 나는 이러려고 연애를 시작한 게 아니니까 그냥 나랑 싸우고 싶으면 헤어져. 이랬어요, 어릴 때. 근데 어쨌든 한결같았던 거는 싸우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싸우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모든 거를 대화로서 잘 풀어가려고 평소에 시간을 공유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시간 공유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제 연애관이 바뀐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대학 때 되게 좋아하는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연애를 할 때 서로를 이해하면 안 된다. 배려를 해야 된다. 이해는 눈 감아주는 거. 배려는 완전히 그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걸 듣고서 제가 완전히 저의 연애관이 바뀌었어요. 연애는 서로 배려하는 것부터가 시작이구나. 정말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20년 넘는 세월을 존중하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의 삶의 형태를 받아들이게 되고 말과 행동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서로를 이제 탐색하는 그 탐색전, 그 기간에는 다들 잘 하잖아요. 정말 웃긴 게 그 탐색전은 탐색전일 뿐이더라고요. 내가 누구를 오래 알았어.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관계가 일보전진을 딱 했을 때 그대로인 사람이 있고요. 태세전환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연애라는 그 프레임에 딱 씌워지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내가 다 안다고 할 수 없겠더라고요. 일단 만나봐. 그래야 그 사람이 연애에 들어갔을 때를 알 수 있어. 이거는 시작해보지 않고서는 절대 모른다. 10년을 아는 사람도 연애해보면 달라요. 모두가 그렇진 않겠지만 확률적으로 그러더라고요. 경험을 해보세요. 시작하는 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 그냥 해보세요.
다들 나름의 연애관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거를 서로 잘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그림을 본 적이 있는데 동그란 지구를 가운데 이렇게 두고 두 사람이 사랑을 시작했는데 여기서부터 걸어서 만났다가 삐끗하면 스쳐서 또 정반대로 가야 된다는, 먼 길을 돌아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르게 보면 반대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니? 우리는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쭉 걸어가면 돼. 맞잖아. 그냥 같이 옆에 서서 잔잔하게 한 방향을 따라서 걸어가면 돼요. 우리가 같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거. 장애물도 같이 넘고 조금 돌아가기도 하고, 어쨌든 옆에서 계속 같이 길을 걸어줄 수 있는 사이, 그게 연인 사이인 거. 그래서 제가 친구 결혼 선물로 캘리를 써준 적이 있는데, 평생 같은 길을 걸어갈 동반자를 찾은 거잖아요. 함께 걸어가는 여정에 대한 글을 써볼게요.